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도요, 헌법과 인권 보장의 이야기를 다시 나눌 거예요. 여러분, 헌법에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 내용 중에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켜야 될 의무도 담겨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요, 헌법에 나타난 국민의 기본권, 더불어서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권리부터 살펴볼 거예요. 자, 국민의 기본권 5가지가 있어요. 평등권,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아야죠. 자유권, 여기 그림을 보니까 나 야구 선수 될 거야. 아니야, 나는 사진 작가 될 거야. 아니야, 나는 의사 될 거야. 지금 직업 선택을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식의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권이 보장되고 있어요. 그리고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 일정 나이가 되면요, 사람들은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로서 선거권을 보장받습니다. 이제 선거 시기에 투표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참정권이 보장되어 있고요. 청구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재판하고 있는 모습이 좀 그림으로 나와 있죠. 누가 내 기본권을 침해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을 누군가가 훔쳐갔어요. 그럼 당연히 훔쳐간 재산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재판을 통해서 다시금 재산권을 보장받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는 거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렇게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침해당한 기본권을 다시 좀 보장해 주세요라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청구권이라는 겁니다. 재판을 청구하는 식으로 사람들은요, 청구권을 행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누구나 인간답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권리예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일할 권리, 이런 게 사회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교육받고 일을 함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도 볼게요. 자, 헌법 11조 1항을 보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평등권과 관련이 있겠죠. 법을 공평하게 적용받아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가에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제 재판 청구를 통해서 무언가 기본권 침해되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유권이라고 하는 건요, 뭐 직업 선택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거주, 이전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 수 있어요. 이사 가는 거 자유에 맡겨진다는 거죠. 자, 종교의 자유도 있어요. 뭐 출판의 자유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이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를 가리켜요. 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있어요. 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습니다. 교육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런 것들이 사회권 안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으로 참정권도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국민은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갖습니다. 중요한 선거 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내는 거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되어지는데, 공무담임권, 이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켜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면요,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일정 나이 이상만 되면 출마할 수 있어요. 투표의 결과 당선이 되면은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중요한 공적 업무 담당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요 선거에 출마해서 실제 주요 공무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됐을 때에도요, 공무
다민권을 행사한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지만 이런 기본권이 제한되는 때가 있어요.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자,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이 나는 북한에 가고 싶다라면서 갑자기 휴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함부로 휴전선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나는 자유권이 있는데 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못 가요? 제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도로를 건설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이용해서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의 재산에 해당하는 집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집을 허물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지어서 도로를 놓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막 함부로 집을 그 집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철거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사전에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 집과 관련된 재산권을 제한, 그 집을 허물고 도로를 놓을 수도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나 그냥 빨간불일 때 도로 건널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제 오토바이가 주행하는 걸 제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고 위험이 크다라고 판단되면은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 제한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좀 기본권이 제한되기도 하는구나. 좀 이해가 되었을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국민의 의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막 사방에 근로, 국방, 환경 보전, 납세 의무 글자가 적혀져 있죠. 그림으로 채워드릴게요. 자, 근로의 의무 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자유로운 권리를 누리고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안정된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경제와 관련지어서 어느 정도의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발달할 때 비로소 그런 게 기반이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나라를 누가 지키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켜야죠.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국방의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이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납세 의무라는 게 있어요.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입니다.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필요해요. 나라가 뭐 도로를 놓습니다. 다리를 만듭니다. 라고 할 때도 돈이라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국민에는 세금이 바탕이 되어서 나라 살림에 필요한 돈이 마련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 보전의 의무라고 하는 건 이제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그러한 의무를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사회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쾌적한 환경에서 내가 살려면 나 스스로가 우리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보존해야죠. 그래야지 나를 포함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귀찮은데 왜 의무를 지켜야 돼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의무를 지키는 것 또한 나와 내 친구,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요. 교육의 의무 앞에 그림에선 빠졌는데요. 하나 더 교육의 의무라는 것도 있어요. 모든 국민은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나라가 교육을 책임지지 않으면 교육해 주시오. 교육권에 대해서 요구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자녀가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학교에 입학시키는 등 교육을 받게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고요. 자, 일을 해야 하고요. 나라를 지켜야 하고요. 환경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국가 모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국민의 의무를 쭉 살펴봤는데요. 특징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신과 타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는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우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쾌적한 환경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따르는 겁니다.
자, 의무 실천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본권까지도 보장해주는 바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헌법에 정말 앞에서 공부한 기본권, 의무가 담겨 있는지 직접 조사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헌법 관련된 책에서 내용을 찾을 수도 있고요. 헌법 관련 누리집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 좀 시간 덜 들이고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관련 신문, 뉴스, 사례를 살펴봐도 되고요.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만나서 면담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자, 4가지 방법 소개했는데요. 가장 쉽게는 헌법 관련 누리집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내용들 검색해 보는 거 이용할 수 있을 텐데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권리라고 하는 게 의무랑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리와 의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땡땡씨가 멸종 위기종이 발견된 지역을 생태 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땅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어요. 자, 그러자 그 인근 땅을 가지고 있었던 땅 주인이 아니, 이 땅은 내 땅입니다. 내 땅인 재산권을 내가 자유롭게 행사해서 이 땅을 개발하고 싶은데 아니, 나라에서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는 건 제 자유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제 재산 처분할 수 있도록 자유권 보장해 주세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자 시 관계자가 아니, 환경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는 당신과 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려면 이 지역을 생태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야 해요 라고 주장을 해요. 이 두 사람의 주장 속에는 자유권이라는 권리와 환경 보전의 의무라는 의무가 충돌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죠. 이렇게요.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발생한 문제 다시 확인을 하면요. 자신의 땅을 개발하고 싶은 사람과 생태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요.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고 있냐면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권과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환경 보전의 의무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이제 땅 주인이 자신의 자유권만 내세우면서 난 이 땅 개발하겠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멸종 위기 동물이 사라질 위험에 처하겠죠. 환경은 쾌적하게 보존이 안 돼요. 자, 이에 비해서 또 시가 환경 보전과 관련된 의무만을 주장한다라고 한다면 땅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아요.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해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하는데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았으니까 행복한 삶을 누리지도 못하겠죠. 자, 이럴 때 이제 각자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서 자신의 좀 의견을 생각해보고 정리해서 말할 수 있을 텐데요. 2가지 의견을 좀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물론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환경을 보전할 의무도 있어. 이것을 생태 보호 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을 살릴 수 있을 거야. 맞아. 땅 주인이 좀 양보해서 이 지역 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좀 지정해서 생태 보호 지역으로 지정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동물 살리면 좋겠어 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는 친구도 있고요. 나는 땅 주인이 땅을 개발하도록 권리를 먼저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 헌법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잖아. 자, 지금 땅 주인의 입장에서 땅 주인이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는 건 당연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니까 이를 보장해줘야 해. 라는 의견이 또 맞붙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좀 태도와 자세를 보여야 할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요. 권리와 의무는 서로의 입장에 따라 종종 충돌할 때가 있어요. 앞에서 이미 살펴본 사례 떠올려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럴 때 헌법에 나타난 권리를 당연히 보장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의무를 실천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무와 권리가 충돌하다 보니까 2가지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떠올리려고 충분히 대화도 나누고요. 양보, 타협을 통해서요. 좀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해요. 뭐 예를 들자면 시에서는 무조건 이 지역 개발 제한하겠다 라고만 할 게 아니고요. 이 지역을 개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되겠죠. 그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침해당한 거니까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충분히 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땅 주인도요. 아닙니다. 저는 또 다른 보상 필요 없고요. 이 땅 개발하기만 할 겁니다. 이렇게 좀 자기만의 주장을 내세운다기보다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좀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러한 것이 바로 권리와 의무의 조화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헌법에 어떤 기본권과 의무가 담겨 있는지 확인하는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역시나 마무리는 퀴즈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란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래요. 답이 쉽죠? 기본권을 가리킵니다. 자, 헌법은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도 정해놨죠. 자, 모든 국민은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의무 중에서도요, 교육 의무가 문제로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헌법 관련된 이야기도 잘 마무리가 되었나요?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